이빨이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웃었어요. 턱이 좀 길어진 것 같고 고기 이런 거 씹을 때 잇몸을 씹으니까 좀 아프죠. 시원치 않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치과 치료를 진작에 받으셨어야 할 환자분인데 그만큼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하셔서 치과 자체를 방문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초진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을 저희가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치아는 하악 아래쪽의 앞니 부분의 치아 말고는 전체를 발치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저작 기능도 불가능하셨고, 그리고 앞니로만 그냥 가볍게 끊어 먹는 식사만 하시는 정도셨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없다 보니까 환자분이 말하고 발음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샜기 때문에 불편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이빨 할 때도 엄청 아프겠구나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했어요. 아무래도 뭐 과일 그런 거 먹을 때 옆에 이빨 없는데 다니까 고기 그런 거 씹을 때 잇몸을 씹으니까 좀 아프죠. 해산물 그런 거는 좀 부드러우니까 그런 거 좀 먹었는데 고기 종류 먹을 때가 좀 힘들었어요. 딱딱한 과일이나 그런 거. 충치가 너무 심하셨거든요. 이게 어금니들이 다 부러진 이유도 충치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치아가 버티다 하지 못해서 이게 부러져 나간 케이스셨고, 앞니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부러지기 직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 상악 전치부는 거의 충치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냥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래쪽 치아 이제 전치부만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앙 무셨을 때 입 천장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구치부 쪽으로 교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아래쪽 치아가 입 천장을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도 아프고 식사할 때마다 아프고 불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랫니는 상대적으로 충치가 거의 없으셔가지고 그 살려서 본인 치아를 살려서 쓰시려면 쓰실 수 있는 상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이 교합부터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래쪽 치아도 보철 치료를 하자고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을 보니까 좀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처음에 다른 데 뭐 말 들어보면 뭐 막 안 해도 될 것도 하게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살릴 것은 최대한으로 살리는 게 좋다고 해갖고 살려주시고 필요한 것만 하게끔 하게 해주시고, 그런 점에서도 벌써 인간미가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전화학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했고요. 수술 과정을 보면 아래쪽 임플란트를 심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턱뼈 안에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이 있는데 이게 턱뼈, 입술, 볼살 이런 데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다가 얘를 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뼈 두께가 충분하지 못한데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심을 경우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은숙님 같은 경우는 골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길이의 임플란트를 정해가지고 그 정확한 위치에 심어가지고 하치조 신경은 전혀 손상 없게 진행했고, 그리고 상악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제 코랑 연결된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골폭이 많이 좁으면 이제 임플란트가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문은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은 아무 문제 없고 좌측 상악동이 조금 내려오신 케이스셔서 저희가 가볍게 그 치조정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상악동을 살짝 들어올리는 시술이 있거든요. 크레스탈 접근이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치아를 뽑으면서 저희가 상악동 거상을 해서 심는 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저희가 다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임플란트가 총 이제 전치부 쪽에 3개, 구치부 쪽에 3개, 그리고 하악에도 양쪽에 이렇게 2개씩 임플란트를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교합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전치부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셨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좀 몽롱했죠. 근데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이게 안 아프셨어요? 예, 그거는 아픈 거는 많이 못 느꼈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마취가 풀려도 전혀 안 아프셨어요? 예, 못 느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엄마는 참 특이한 체질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위에 거 살릴 만한 치아가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위에는 이제 다 발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위에는 이제 살릴 만한 치아 없어가지고 저희가 임플란트 이렇게 3대 심어가지고 앞니 이렇게 보철물 만들어 드렸고 어금니도 이제 임플란트 저희가 총 3대씩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어금니 4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금니 이렇게 4개 3개 심어가지고 어금니 4개 이렇게 보철,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로 저희가 완성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교합이 하나도 안 맞으셔서 교합 거상이라고 해서 물리시는 거를 저희가 다 맞춰 드려야 돼가지고 전체 치료 계획 잡고 들어가신 거세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 아래쪽 치아는 저희가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쪽은 다 살렸고 이쪽은 이제 어금니 2개 심어가지고 이제 구치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고. 너무 좋았죠. 날아갈 기분. 지금 다 잘 먹어서 5kg 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남들이. 아니, 이빨 하면서 살찐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고기 종류만 먹고 있어요. 많이 웃지요. 옛날에는 창피해서 못 웃었어요. 뭐 국수 그런 거 먹으러 가지도 못했고. 국수를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요. 진짜 거울 보면 짜증났는데 지금은 거울 보기도 한 번 보고 3번 보고 그래갖고 웃는 모습도 이제 자신 있고 그래서 좋아요. 좀 자신감도 생겼고 뭐 이빨 하니까 뭐 또 뭐 더 뭐 이뻐졌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치아를 그냥 빠진 치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모든 치아의 교합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이제 치아가 빠지면 옆에 치아가 쓰러지고 그리고 물리는 치아는 정출되고 이러면서 이제 물리는 교합 관계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 1-2개 빠졌다고 그냥 방치하시면 이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은숙님 같이 모든 치아가 망가지시더라도 결국은 회복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도 힘드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되실 거니까 초기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과에 방문해서 초기에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땐 가장 좋습니다. 간호사 없었으면 도망 나갔을지도 몰라. 되게 더 무섭고 막 손발에 다 떨려먹거든. 그러더니 마취사가 와가지고 마취 들어간다고. 잘 참으셨어요. 이러더니 저기 오고 나니까는 다 했다고 그러네.